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오랜만에 뵙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수원에서 그럭저럭 잘. 그렇죠. 뭐. 좋으시죠 요새? 뭐가 좋아요? 그냥 뭐 좋으시죠? 딱히 그렇게 좋은 일 없습니까? 없는데.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해상자유대 호위함이 우길기를 단체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군이 주도하는 해상 봉쇄 훈련, 뭐 네. 이스턴 엔데버 23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훈련에 우리, 미국, 일본, 호주 등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석을 하는데 네. 이게 일본 법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일본 법이요? 일본 자위대 함정은 네. 일장기하고 우길기, 이제 자위함기라고 부르던데 일본에서는 자위대 소속 함정에 다는 기, 우리가 보면 뭐 우길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던데, 네네. 비슷하게 생겼던데 이거를 같이 개양하도록 일본 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 자위대 소속 함정이니까 일본 법에 따라서 일장기하고 자위함기를 개양하고 들어온 거죠. 꼭 우리가 일본 법에 따라야죠. 아니 그 일본 함정이니까 그건 일본 뭐 함정이니까. 일본 배니까 일본 법에 따라서 함께 개양하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일본 배 입장에서는 자위함기 입장에서는 1954년도에 그렇게 제정을 해놨으니까 자기네 그 길을 닫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그 배는 일단 일본 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뭐 나무랄 수는 없는데 제가 나무라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는 자위함기를 달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 모양을 우길기의 일종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는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좀 약간 곤란스럽게 좀 됐습니다만. 왜 우리 국방부가 우길기가 우길기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좀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왼쪽으로 좀 치우쳤으니까 그게 우길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일본 스스로가 이거 우길기 일종 맞다 이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일본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모든 행동이 다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좀 행동하고 특히 자위함기의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첫 번째로 좀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뭐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아픈 마음을 더 생채기를 내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 자위대 함정 입장에서야 뭐 본국의 법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개양을 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우길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자위함기라고 그쪽에서는 부르지만 그래서 특히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피해 국가에 입항을 할 때는 좀 예의를 갖춰주면 좋겠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뭐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약간 상처 있는 나라한테는 그렇잖아요. 뭐 나치의 그 깃발 그리고 뭐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북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남북이가 뭐 인종 차별과 그리고 차별과 혐오의 상징이고 지금 KKK의 상징이 된 그런 깃발이기 때문에 지금 남부 어느 주에서도 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길기를 단 군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야 대표는 밥 먹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정책 토론하자 하는데 정책 토론은 할 것 같습니까? TV 토론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런 토론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보기엔 TV 토론을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이게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TV 토론하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각자 그 자기 진영의 대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양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각 당의 그렇죠. 대표들이 네. 이게 조용히 만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협상을 할 때는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이게 가능하지만 TV 카메라 앞에서 그 진영의 대표로 나가서 뭘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양당의 대표 회동이 하도 안 되니까 TV 토론 형태로라도 일단 시작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건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TV 몇번 토론을 4번인가 했어요. 네, 몇 번 했어요. 뭔 소득이 있었어요. 아, 그런 측면도 있군요. 근데 왜 식사 제안을 원래 하기로 했다가 거절했다가 또 하기로 했다가 또 갑자기 그냥 TV 토론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김기현 대표가 일단 밥이나 먹자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밥은 친구하고 먹어라. 그리고 정책을 얘기해야지 왜 귀한 시간에 만나서 밥 먹자고 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오케이. 정책 대화를 TV 토론 형태로 하자. 이렇게 돼서 성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뭐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TV 토론은 뭐 한 번 하면 됐고 어찌 해야 됩니까? 저 여야가 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당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는 중앙당이 있다 보니까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입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만남은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에요. 왜냐하면 각종 법률안이나 이런 거는 원내대표의 몫이거든요. 당대표는 글쎄요 뭐 가끔 만나면 돼요. 자주 안 만나도 돼요. 당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워낙 그동안에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사실은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취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라도 당대표 대 당대표끼리 만나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뭔가 얘기가 좀 되려나 협치하려나 이런 얘기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일단 이렇게 물꼬를 한번 터보자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 공화당, 뭐 양당 체제입니다만 당 대표라는 자리는 없잖아요. 네, 없어요. 거기는 뭐 중앙당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협상은 플로 리더라고 하는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다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국회도 입법과 관련한 주요 협상은 사실상 원내대표의 몫이에요. 그런데 대표의 권한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그건 공천 때. 공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아니 그러니까 공천을 뭐 양당 대표가 모여서 논의할 일은 아니잖아요. 각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이따가 이게 또 깨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TV 토론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좀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사실 어느 분이 좀 별로 썩 내키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네. 지금 실무회의가 구성되지도 않았다. 뭐 여당에서 얘기 아직 회신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그럼 되면 다시 원점으로 원점으로 갈 수도 돌아가서 밥 있어요. 먹는 모임으로 다시 논의해야 되나요?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이렇게 의원을 노리는 사람 입장으로는 이렇게 여와 야가 그냥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냥 서로 달리기만 해요.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럼 유리합니까? 글쎄 그건 어디로 튈지 모르죠. 어디로 지금 튈지 전국이 그렇잖아요. 네. 뭐 더불어민주당은 워낙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법안을 밀어붙이면 뭐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쪽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네. 활용해서 계속 무산시키고 계속 대치하고 있는 대결을 하기만 상황인데 하잖아요. 이게 글쎄 어느 쪽으로 비난의 화살이 더 쏠릴지는 알 수 지금 없죠. 근데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은 이렇게 차라리 대화 안 하고 정치 안 풀고 이렇게 가는 게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렇게 대결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드라이브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협상도 안 하고 계속 밀어붙여서 그냥 숫자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볼 수도 있죠. 왜 여당하고 야당의 역할을 자꾸 반대로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 여당이 이렇게 하면 야당이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야당이 협치를 이끌어내고 뭔가 좀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장을 마련해 주는 건 여당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야당은 무조건 숫자 많으니까 니네가 만들어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야당이 특별히 자기 만들어 하는 것도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뭐 노란봉투법이니 간호법이니 양국관리법이니 좀 있으면 집시법까지 난리를 치겠지만은 뭐 하나라도 예를 들면 야당이 뭔가 좀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전부 다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다 걸어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도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게 없는데 야당한테 니네가 그냥 이거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건 좀 타당하지 않죠. 우선 대통령실에서 신임 박광원 원내대표와 만나자. 이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에서 거부를 해서 무산된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은 하나같이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잖아요. 그게 뭐 양곡관리법은 그나마 논란이 적은 수준이었더라고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지금 특히 노란봉투법은 이거는 글쎄요. 이거를 법안으로 그냥 통과시키기에 통과되도록 정부 여당이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무리한 법안 추진이에요. 논란이 많은 게 아니라 논란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간호법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여야가 다 대선 전에는 오케이 했던 법안이잖아요. 게다가 양곡관리법은 우리 정말 힘들어 죽겠는 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쌀값이 막 폭락하는 상황에서 좀 쌀 좀 사주자. 이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고 특히 집시법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번에 민노총에서 1박 2일 동안 그 집회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당연히 밤에 잠자면서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예전에 집시법이 무슨 의미로 지금 그 당시에 이 헌법 불합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게다가 박강원 원내대표한테 밥 먹자 그러면 당대표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대통령이 조금 마음을 좀 더 넓게 좀 품을 좀 크게 가지시고 이렇게 임했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될 것들인데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모든 걸 대통령이 양보하고 풀어야 된다는 주장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 그 쌀값이 왜 떨어지고 있겠어요. 사실은 쌀이 수요에 비해서 지금도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왜 외국에서 사들이는 건 많아요. 이거를 더 쌀 농사를 짓기만 하면 무조건 사줄 수 있도록 하면 공급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원리와도 맞지 않고 간호법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다 반대해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다른 직역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런 갈등을 조정을 해야지.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 조항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그 의료 단체 쪽에서 이런 거를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밤샘 시위할 때 이거 못하게 해달라고 한 것도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민노총에서 1박 2일로 술 마시면서 하는 시위는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못하게 한 거는 그 앞에서 밤새워서 농성을 한다고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쌀은 뭐 남아도는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쌀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왜 수입량은 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시장 논리를 여기다 갖다 대면서 정확하게 그러면 분석을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보이콧을 하니까는 야당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양곡관리법은 조금 네. 시간적으로 경과된 그 감은 있습니다만 네. 지금도 시장 격리 조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쌀 이제 수매해서 시장 격리라고 표현하죠.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예요. 네. 사실은 보관비가 더 들어요. 지금도. 이거 5년씩 묵혀놓는데 네.
저는 농부의 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저희 식량 주권 얘기를 떠나서 만약에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또 약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으니 이 부분은 또 다른 고민이 또 필요한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자, 김영남 의원님, 예. 네, 최근 민주당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예. 좋죠. 보면. 아니, 뭐 좋지는 않아요. 좀 한심해 보이죠. 한심합니까? 왜요? 민주당이 한심하면 뭐 국민의힘은 좀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퇴행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일만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참 별일이 다 생긴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네. 특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와 관련해서는 참 저런 일도 생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런데 코인 논란 그리고 돈봉투 논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이게 잘못했다 이걸 가지고 쇄신하는 모습 이렇게 좀 해결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뭐 생각 있는 분들은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 표현 그대로 조국의 강도 못 건넌데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 뭐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으로 계신 위철한 변호사도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계속하기 어려운 의원 자격 사례다. 문제 된다고 본다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네.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뭐 2019년 가을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의 재현 내지는 뭐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느냐 아니면 이걸 해결하고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느냐 뭐 그런 결정이 나겠죠. 제가 그래서 위철환 회장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오늘 연락이 안 그래도 왔길래 정확하게 그 당신이 한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인지 물어봤는데 그거는 그러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전제로 문제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예를 들면 이해 충돌이 있었다거나 뭔가 기업하고 관계가 있었다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뭐 정말 뭐 제명이든 뭐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로. 그러니까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거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였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 얘기 자꾸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면은 코인 투자한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국회의원인데도 공직자가.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뭐 코인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다거나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된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한 것이 막 아주 엄청나게 많은 거든지 아니면은 그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기업과의 이해관계를 뭐 이렇게 상황에 봐가지고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게 드러난 게 있으면 확인이 되는 거지 지금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제를 깔고 그게 위법이라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니 좀 지켜보자.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실제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켜보자.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검찰 수사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검찰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속도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조절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사무처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국회의원실에 누가 드나들었는지를 그 사람이 어느 국회의원들을 찾아갔었는지를 확인해봤더니 김남국 의원은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게 김남국 의원이 그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진다거나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제명하고 이건 돼야 되지만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아니 그게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그 위메이드라는 회사와 깊게 관련이 있다. 아니면 위믹스 코인을 무상으로 아니면 상장 전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은 게 드러나면 그건 이제 범죄의 문제고 사법적 그 단죄를 받아야 되는 범죄가 드러나는 수준이고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 이미 밝혀진 사실 그러니까
아주 다량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게 상임위 회의 시간에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뭐 인사청문회 중간중간에도 거래를 했고 더군다나 LP라고 하죠. 유동성 공급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역할까지 하면서 거기서 커미션을 챙겼다. 이건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이잖아요. 커미션을 챙겼다가요? 아니, LP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은 거죠. 그건 뭐 드러나 이자나 있는 수수료 이자라고 볼 수 예, 있죠. 이자율이라고 그거는 그러는데. 뭐 드러나 있는 사실이죠 이미.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여기서 범죄 수준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제명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그건 민주당의 생각인데 그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8029님께서 정말 웃겨요. 솔직히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레벨님께서는 코인이 왜 도박입니까? 가상화폐 투자입니다. 개인 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코인 논란은 해결김이 보이지 않고요. 팬덤 정치 충돌로 다시 이어집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비명 침명하면서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비명 의원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위철한 위원장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들이 뭐 강성 지지자인 것을 뭐 빌미 삼아 그렇게 의원들에게 공격적이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게 맞다. 이게 원론적인 말인 거잖아요. 저는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강성 지지자들이어서 혹은 그 팬덤 지지자여서 그랬는지 아닌지가 또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완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렇게 화를 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고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팬덤이든 뭘든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남에게 협박을 하거나 불소나 문자를 보내고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단죄를 하는 게 맞죠. 그건 하지만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지지자로서 본인이 좋아하는 당의 무슨 의원들에게 뭔가를 말하거나 권유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무조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또 밭을 또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그 소속 의원들한테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한 것 갖고 지금 문제 삼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거친 욕설 내지는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 네. 뭐 그거는 이 잘못된 수준까지 거라니까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무슨 제안을 한다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여서가 아니라 그거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는 맞는 말이고 대신에 그것을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라고 이렇게 자꾸 프레임 씌우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자, 뭐 강성 지지자들을 탓할 게 아닌데 강성 지지자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그게 계속 화두가 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그만둬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남 의원님은 안 가세요? 제가 낙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거는 여러 검사 가지 출신. 조건에 부합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네. 특별히 또 바른 소리를 하면은 좀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김용남 의원은 바른 소리를 자주 안 하시거든. 자, 윤 대통령 부부가 SBS TV 동물농장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갑론을박 이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연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방송국 입장에서도 네.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는 것 자체가 뭐 시청률도 높일 수 있고 네. 사실은 이런 갑론을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방송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싫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럴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지난번에 그리고 뭐 어떤 예능 프로나 이런 데에 정치인들도 간혹 출연을 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은 그 수준은 이미 넘은 거죠.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가 아니고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어떤 다른 모습,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뭐 이런 그 권력 행사를 하는 모습 이외에 좀 소프트한
장면을 내보내는 방송은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2022년 4월 달인가요? 유재석 씨가 하는 유퀴즈? 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다가 한번 엄청나게 곤욕을 좀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왜 그 분란이 있고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건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요. 그때 MC 유재석을 물론 MC가 뭐 출연을 시켰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선인 시절에 그때 대통령이 출연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그 프로그램을 없애내까지 말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시청률이 엄청나게 떨어진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동물농장 나가면서 물론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고 반려묘를 사랑하시니까 뭐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본인이 만약에 예전에 그런 곤욕을 치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안 할게 이렇게 좀 거절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 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곤욕을 치른 게 뭐가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치렀다는 게 이해가 안 아니라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네. 것으로. 아니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반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네.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느 진영의 대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어떤 TV 프로그램 뭐 그게 예능이 됐던 아니면 뭐 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됐던 그거 출연하는 거를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이해하기 지금 힘들어요. 대통령이 나오면요 모든 게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찬반으로 쫙 갈라지고요. 무슨 이거- 홍해인가요? 뭐 네. 이렇게 갈라지게. 이게 왜 그러는지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나왔네. 굳이 거기까지 나와 이런 얘기가 할 수는 있으나 그 비판이 이만큼 커지고 왜 안 되냐 그러면 싸워요. 술집에서도 뭐 가만히 있잖아요. 평온한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 딱 던지잖아요. 그럼 쫙 갈라져서 싸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 그건 이재명 대표 얘기 꺼내도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양극화 참. 근데 때 아니게 또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또 화제에 올랐습니다.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 없다. 조국 전 장관이 북 콘서트에서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이제 판결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런 취지로 물론 쓰여졌고 물론 확정은 안 됐고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중앙 무대로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이 상황이 된다면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민 씨가 정원 외 입학으로 들어갔던 건가요? 의전원을? 그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떨어진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뭐 표창장이든 뭐든 이런 것이 끼치는 그 부분이 그 영향 미친 부분이 그 당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다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왜 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조국 전 장관의 말은. 근데 이 말이 나오면 논란이 되는데 왜 이게 갑자기 또 튀어나왔을까요? 그리고요. 보수 진영에서 조국 전 장관을 자꾸 호명합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얘기를 계속 기사화합니다. 기사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활동을 하고 이제는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로 아예 나선 거잖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계속 대외 활동을 하면서 발언을 하니까 보도가 되는 거고요. 이러다 내년 총선에 정말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출마할 수 있겠죠. 저는 출마하는 것 자체를 뭐 안 된다고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출마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판결이라고 하는 게 뭐 완벽하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오는 거겠죠. 지금 진행 중인 재판도 있는데 그 재판이 2심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그러니까 장관의 최종적으로 뭐 완전히 무죄로 뒤바뀌지 않는 한 그 판결이 확정이 되는 순간에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출마를 강행한다? 글쎄요. 저는 이게 상황상 이해하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출마를 해야 된다 아니면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 봐요. 민주당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좀 높지요. 높다고 봐야죠.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네. 한 뭐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좀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떡하고요? 아직 확정이 안 났으니까 한 얘기고 물론 이제 확정 판결 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으니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